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김장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해외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는 또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 지수 선물 쪽에서는 살짝 눌림이 나왔었는데요. S&P 500은 다시 탄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2789.75포인트로 0.50%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눌림 없이 계속해서 갑니다. 732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92%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유로 FX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 FX는 더욱더 가격대가 좀 밀리고 있죠. 1.17260달러 선으로 0.06%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0.34% 상승세로 124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는 70.52달러 선으로 0.11% 하락세입니다만 이전에는 잠시 70달러가 이탈이 됐었던 상황에서 다시 중반대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쉬어가는 동안에 나스닥은 탄력을 더욱더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은 다시 음봉 쪽으로 70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는 지금 지수에 대한 상황에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유로 FX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현재는 1.17320달러 선으로 0.01% 지금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 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업의 의견 들어주셨고요. 해왕마스터님은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서 1.18달러대를 이탈한 상황인데 해왕마스터님이 유로 FX는 관망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CPI 발표가 있었어요. CPI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제가 조그맣게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하고서 자료를 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매매를 좀 스톱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왜냐면은 지수 자체가 지금 일단 단기 차트 상으로는 유로가 매수가 맞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단기적으로는 매수 포인트가 맞아요. 이 지지가 밀릴 때까지. 그죠? 근데 오늘은 조금 관철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어쨌든 간에 CPI 지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연출이 됐고, 변곡이 나왔는지 조금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피디님 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지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제가 오늘 네. CPI 지수 관련해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네. 일단 통화 정책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네, 미국 금리랑 관련해 갖고 지금 미국 지표 미국이라든가 그 여건이 지금 어떻게 놓여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유로도 그렇지만은 좀 이따 골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네, 골드 관련해 갖고도 그 오늘 관망 자세를 조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도세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차트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오늘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CPI 지수 자체가 제가 원래 포커스에 맞추던 게 CPI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돼버리는 현상이 되면은 9월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로를 매수적 관점, 골드를 매수적 관점으로 장기 포지션으로 유지해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셔서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됐고 통화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셔서 보시면은 앞으로 유로라든가 달러라든가 골드라든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일단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이제 터치스크린 했는데, 서울경제가 투자를 좀 많이 했나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건을 좀 마련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2016년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했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추세라든가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밀접하고 오늘 CPI 지수 발표 뜬 거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16년도죠? 정확하게 2015년도 초반에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인 16년 12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고가가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 자체는 정확하게 3월에 ECB에서 테이퍼링 정책을 발표했어요. ECB에서 테이퍼링 정책을 반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는 거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유로가 매수 코스로 굉장히 각이 원활하게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장기 포지션을 2017년도 한 해 동안 미국 금리 인상할 때마다 매수 포인트를 쥐었어요. 장기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이 포인트 자체를 놓치셨다면은 굉장한 실수를 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 테이퍼링 정책 하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유로의 매수 포인트가 돼버려요. 지금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고 거의 선언을 하기 직전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관련해갖고 회의록에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지만은 일단은 종료를 하겠다에 언급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지우고 할게요.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유로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 가지고는 화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에서 테이퍼링 진행을 한다는 경우 하에 미국 금리가 인상했기 때문에 유로가 반대로 오를 수 있었고 달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은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오히려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ECB에서 테이퍼링 종료를 하려고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이슈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굉장하게 많은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달러가 떨어지나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로존에서 테이퍼링 정책을 진행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반대가 이루어져요. 이게 시황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7월 6일 날 D-Day로 선언하고 매수세로 튀었죠.
오히려 관세를 적용하는데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요. 다 나온 시황, 미국 금리에 대해서 나온 시황 자체는 오히려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은 메이저 얘기하는데 메이저는 이미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 나와요. 만약에 6월 FOMC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 이미 결정되는 단계예요. 그날 있어서 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냐? 오늘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설명드렸어요. 그 전에, 일전에 미국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이미 엿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한 해 동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예요.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가 거의 지금 예견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미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앞으로 골드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하는 단계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심화된 내용인데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시면은 미국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올랐어요. 이 포인트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단계에서는 오르고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 추세장이에요. 추세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냐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럼 지금 지수 자체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붕 떠 있어요. 지금 매매할 단계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겠죠. 자, 여기서 추세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CPI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금리보다 항상 높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지수는 항상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이건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한 달에 10개고 막 10몇 개고 지표 다 보죠. 다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지표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거래량을 띠는 지표인데 제일 중요한 건 CPI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왜 영향을 끼치냐면은 미국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앞으로 오름 추세로 계속 간다면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을 엿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앞으로 추세 방향을 결정하는 선행지표가 돼버려요. 현재 미국 금리는 1.75에서 2%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세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다 외워야 돼요. 현재 미국 금리는 이렇다. 근데 오늘 지표 발표를 보시면은 2.3%로 나왔어요. 자, 미국 금리가 변동성 금리인데 2%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네요. 자, 9월에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단행을 하면은 9월에 보통 한 번 오를 때마다 0.25포인트씩 올라요. 25포인트씩. 0.25포인트씩.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10월, 11월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오름 추세에 올라가면은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달러가 오늘 지표 발표로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겠다. 이렇게 엿봐야 되겠죠. 왜냐?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도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원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만약에 2.3%보다 낮아지는
2.2%가 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미국이 9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금리 2%입니다. 9월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2.2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2.2% 나왔다면은 9월에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변곡이 돼버려요. 그러면 2.2%, 2.3%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한 번 더 달러 인덱스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핵심 지표입니다. 한 달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제 골드라든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달러의 변곡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골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골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골드라는 안전성 자산은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시는 게 제일 뭐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많이 판단해요.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분들 골드가 위로 쭉 상방으로 뻗치는 거는요. 위로 쭉 상방으로 뻗치는 건요. 경제 공황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달러 인덱스 안에서 놉니다. 달러 인덱스 안에서. 자, 미국 금리 인상할 때마다 골드의 변동폭을 볼게요. 2016년도 12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서 매수 장세가 나오고 3월에 매수 장세가 나오고 6월에 매수 장세가 나옵니다. 반면에 9월에 쉬어갔죠? 매수 안 나와요. 이거 추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12월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단행하니까 매수 장세가 나와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변곡이 얼마나 시황이 오면은 골드 자체가 추세를 형성하기 굉장히 쉬운 코스가 형성이 돼버려요. 지금 추세를 만들 만한 여건 자체는 없습니다. 시황이 분명해야 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황이 분명해야 매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황이 없으면은 장기 포지션도 성립 안 되고 데일리 매매 자체도 굉장히 힘든 코스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CPI 지수가 2.3%가 떴다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앞으로 골드 자체가 더 험난한 박스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고 시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는 매수예요. 차트는 매수입니다. 차트는 강한 지지가 있어요. 어디서 있냐면은 1, 2, 3호 라인이에요. 1, 2, 3호 라인. 1, 2, 3호 라인에 강한 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한번 지지를 크게 한번 엿볼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추세 하는데 추세 자체는 시황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갈 만한 FOMC 회의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포커스를 맞출 시황 자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FOMC에서 뭔 얘기가 나오는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왜 살펴보는지, 유로존이 지금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추세에 대한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예요. 시황 자체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시황 자체가 없으면. 이 매매할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에요. 매력 있는 투자 수단이고, 하지만 통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유로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골드에 대해서 매매한다는 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차트에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차트는 하나의 가능성만 엿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황 안에서, 통화 정책 시황 안에서 이게 추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려요. 관망을 하는 날이 다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지켜볼게요. 왜냐?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추세장이라는 거 이런 거 나오면요. 말도 안 해요. 매수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매수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가 자리 확인되면 그 포인트만 딱 찍어줘서 저가 맞고 어디 지지라인 넘었을 때 그때 같이 매수를 봅니다. 시황 자체가 없으면요, 안 돼요, 안 돼. 매매 자체가 굉장히 힘든 코스로 이어갈 수 있어요. 2.3%가 오늘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건 자체로. 그러면은 골드라든가 달러 자체가 더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강한 지지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죠. 지지를 받고 시황이 한 번 더 나오나. 변곡이 올 만한.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은 일단은 톡스타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톡스타를 통해서.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런 통화 정책이라든가 달러라든가 골드라든가 유로에 대해서 쫙 읊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언급하고 싶은 거는 CPI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러분들 미국 금리랑 연관이 가장 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표 여러분들 맨날 그거 뜨죠? 주택 판매 지수나 뭐 GDP냐 뭐 그거는 단순 거래량이에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하락 안 될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이 하락 안에서 단순 거래량을 띠는 지표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 금리 인상 FOMC 회의가 열리고 분기마다 열리죠.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미 그때 당시에는 다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매매에 대해서 힘을 쏟는 게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되고 싶다는 거를 오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로라든가 골드라든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변곡을 형성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고 시황 자체적으로 어떤 시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당분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매수를 받지만은 그거는 시황이 나왔고 차트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매수고 오늘 시황이 어중찌게 나왔기 때문에 골드랑 유로는 쉬어가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유로에 대해서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뭐 달러에 대한 움직임과 그리고 골드도 유로 FX 하시면서 같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CPI 지수를 좀 기준으로 유로와 골드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방향성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유로 FX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업을 들어주셨죠? 네. 그냥 전 간단합니다. 네네. 네, 미국하고 EU하고 협상 어떻게 되든 일단 그 변수는 뺄게요. 그거 빼고 그냥 나머지만 볼게요. 나머지 봤는데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협상했죠. 협상했는데 소프트 브렉시트 한다 그래가지고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영국이 화가 났죠. 메이 총리 물러나라 하면서 자기 사퇴했어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EU 이제 상무위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영국은 브렉시트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트위터로 보냈어요. 무슨 얘기냐? 영국은 브렉시트 하겠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브렉시트도 아닌 브렉시트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EU 전체적인 결속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영국은 계속 분담금 낼 거고 계속 영국은 진행할 거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브렉시트가 소프트한 브렉시트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브렉시트가 아닌 게 돼요. 제가 이 내용 다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왜 소프트한 브렉시트가 아닌지는 제가 얘기를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드라기 총재가 계속 자신을 하고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는 좀 어떻게든 금리를 올려볼 생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려서도 어떻게든 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EU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EU가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그 전에 기저효과 때문에 너무 눈높이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OECD 전체 국가들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다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유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추가적 물가 상승률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결국
ECB도 선택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지금 내년까지 하고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결자해지 해야 되거든요. 그냥은 못 물러납니다. 이거 결자해지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나중에 모든 욕을 자기가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 결자해지 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금리를 내년에 올릴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물론 그 부분이 내년께 왜 그러면 지금 반영이 돼서 오를 거냐. 그런 코멘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쵸? 그런 코멘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움직이겠죠.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게 잠시만요. 제가 날짜들이 다 생각이 안 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게 2015년 지지라인이고요. 예, 그리고 2017년 저항라인이에요. 여기 뚫고 그 다음부터 보자. 그냥 여기 뚫어놓고나 얘기하자 이거야 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라인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여기가 더 넘고 이걸 더 돌파할 거냐. 뚫고 나서 보자 이거예요. 저는 뚫고 나서 보면 그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뚫고 또 밀리면 결국 이 저항라인 확인하는 꼴이니까 우리가 굳이 배팅을 무리하게 던져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소폭 그냥 간단하게 좀 반등하고 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변수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EU하고 미국하고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뺐기 때문에 그 뺀 부분 때문에 바뀌긴 할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부분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담금 2%다 갑자기 트럼프 기분 좋아가지고 GDP 2% 안 해도 그냥 그래 나토 유지하자 이렇게 가면 뭐 답 없는 거죠. 그냥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래 나토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유로가 대폭락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왜 대폭락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솔직히 나토군 있는데도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해서 결국 먹었잖아요. 나토 깨지면 답 없어요. 진짜 이유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지금 삼국지죠. EU, 중국, 미국 삼국지. 어디가 위나라냐면요. 위나라가 사실 중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총나라. 지금 북벌하고 있습니다. 계속 북벌. 계속 치고 있어요. 중국을. 계속 치고 있고 지금 5나라가 EU인데 EU가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어디로 붙을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실리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세로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국이 나중에 져줄 거예요. 왜냐면 귀찮아서 너무 귀찮아. 막 계속 시비 걸니까 알았어. 해줄게. 이게 중국이 왜 이게 되냐면 중국은 이미 다 성장을 했거든요. 성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지금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지금 IT 기업들 다 지금 동남아시아 진출하고 있고 인도 진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그럼 보호무역해? 우리도 같이 보호무역해 해버리면 그럼 똑같이 인도한테 그런 빌미를 주는 거예요. 너네 보호무역하는데 우리도 그럼 보호무역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결과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자유무역 하겠다고 하고 미국한테 져주려고 많이 노력할 거라는 거. 근데 미국이 이거 이긴다 그래서 크게 뭐 이득 보거나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EU가 아마 잘 눈치를 보면서 이득을 좀 얻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EU한테도 약간 좀 긍정적이다. 예, 그런 중간에 끼는 사람이 제일 돈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EU가 좀 긍정적이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상승세에 좀 도움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시향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에 대한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유로FX에 대해서 오늘 현재 1.18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앞으로의 흐름도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FX 외신 쪽의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FX 지금 뭐 좁은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나희 캐스터 소식 전해 주실까요? 네, 지금 무역전쟁 이슈에서 이 경제지표와 또 여러 가지 기업 실적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 부분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인플레이션의
압박의 증가 우려, 이 속에서 이 달러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은요, 지금 현재 달러 이 가격이 최고치를 찍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현재 레벨에서의 달러 매수가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또 이런 감세 정책 등의 경기 부양 체계도 이 무역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메르츠 뱅크에서는요, 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 연준이 잠시 좀 멈출 것이고 쉴 것이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의 끝을 향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2015년 12월 이후에 2% 정도로 이제 금리가 7번 정도 이 레벨을 맞추면서 인상이 됐고요. 2019년 말까지 2번 혹은 3번 정도 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러셀 인베스트먼트에서는요,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2019년 후반에 커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달러 상승에 대한 부분은 단기 전망으로 말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의 이런 소비자 인플레이션과 또 언제 어떻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가 달러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로는요, 모멘텀이 좀 부족하면서 약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는 이 자국 보호무역주의로 달러는 아무래도 이 무역전쟁과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죠.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의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또 전 세계 이 미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지금 모건 스탠리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실 기업 부채 30%와 그리고 미국 국채 15%는 외국인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한 외신 쪽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외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로를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각은 11시 30분 지나면서 오늘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나간 상황인데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바로 크루드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S&P 500은 추가적으로 계속 가네요. 일단 2,79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67%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1%가 넘었습니다. 1.21% 상승세고요. 7,343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는 1.1728 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1,24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4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중반대 가격이 깨진 이후에 70.35달러, 0.35%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지수에 대해서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이 꽤 많은 급락을 보인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70.3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정말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업앤다운 확인하고 바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자, 두 분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정철 해설위원님 다운이고요. 해왕마스터님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전일장, 어제장 저희 신세계통에서 원유재고 발표 함께 하셨을 텐데요. 정말 꽤 많은 수치의 재고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예상치 대비해서도 정말 많은 수치인데요.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 지금 다운의 의견 들어주셨는데, 자, 현재 부근에서 더욱더 가격대에 빠질 라인이 있을까요? 어떤 의견일까요? 네, 이게 오늘, 근데 오늘 올라야지 더 빠지는데. 올렸다가 내리는 게 더 크니까요. 네, 오늘 바로 또 빼버리네요. 일단 오늘 또 빼면 이제 먹을 게 많이 없는데. 네. 일단 뭐 그냥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2주 전이죠. 이제, 2주 전에 하방을 보면서 했던 얘기가, 음봉을 하나 확인하고, 일봉으로 음봉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다방 보자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 하방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음봉이 안 나왔죠, 계속.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음봉 오늘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하방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7월 며칠인가요? 7월 5일이죠? 7월 5일이네요. 예, 이날 이제 음봉 얘기 드리고 음봉 확인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역시나 음봉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제 시향이 틀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하방 얘기했는데 음봉 확인하고 하방 보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음봉 하나 확인하고 바로 이제 크게 떨어졌죠. 그 이유는 그때도 이유를 얘기 드렸어요. 매수 투기적 포지션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얘네들이 뭔가 하나만 터지면 다 청산하고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청산하고 빠질 거니까 다 청산하고 빠진 타이밍이 이제 어제였던 거고요. 이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이 대이란 제재하겠다라고 하고 막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올랐었어요. 이란이 석유 못 파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란 대통령이나 이제 이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래, 이 무덤 네가 파고 있네. 그래, 알겠어. 호르무즈 봉쇄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해버리니까 유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한 발 빼죠.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드라이빙 시즌에 물가 올려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은 일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더 세게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6월달 원유 같은 경우 생산량을 좀 한번 오펙 보고서를 보니까 사우디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사우디는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사우디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늘면서 러시아를 제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러시아 제쳤다는 얘기도 벌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쿠웨이트 그 다음에 카타르 이쪽은 감산을 이행 안 했습니다. 이번에 감산 이행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감산 이행 더 증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란하고 이라크는 여전히 감산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협박하고 이란 석유 사면 가만 안 두겠어 라고 엄청 협박을 했는데 EU하고 중국은 꿋꿋이 사고 있습니다. 예, 네가 뭐라 하든 뭔 상관이야. 우리 돈 주고 사겠다는데 지금 이 상황이고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미국이 계속 이렇게 중국 공격하는데 중국 같으면은 고마워. 우리 공격해줘서 고마워. 너네 석유 사줄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중국은 대놓고 이란 석유 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 더 살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미국이 화가 나서 인도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좀 석유 좀 사줘. 해가지고, 인도가 대신 이제 미국 석유를 사기로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얘기도 보다는 일단 어느 하나가 트리거가 됐던 게 뭐냐면, 리비아에서 생산량이 다시 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 전망이 딱 하나가 나오니까 바로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다 청산하자. 그냥. 그래서 투기 포지션 매수 잡았던 거 다 청산하자. 그 청산 물량이 쭉 나오면서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비아 같은 경우는 항구 4개 다 막았다가 지금 다시 수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 원래 리비아 7월 말이나 돼야지 가능할 가능성이 겨우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당장 다음 주라도 지금 정상량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미리 밀린 거고요. 그리고 일단 캐나다 오일샌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오래 걸려요. 한 7월, 8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그쪽에 문제가 됐던 생산량을 지금 중동이나 이 아랍 쪽에서 증산해서 메꾸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급나가는 부분이 이게 쉽진 않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빠져도 66달러까지 가기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빠져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해봐야 한 69달러 초반 정도까지는 밀려줄 수는 있는데 이게 왜냐면 지금 한계 증산량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더 생산하고 싶은데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밑에 석유가 있어요. 그래 증산할게. 팠어요. 내일 석유가 나옵니까? 1년 걸려요. 이거 탐사 다 하고 뚫어가지고 뽑아 올리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또 바다에도 유전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쉽게 개발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프 딱 꽂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쉽지 않다. 뽑는 거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걸린다. 사우디가 추가로 더 증산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디가 마음 놓고 증산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우디 증산 계속하면요. 이란, 이라크가 그럴 거예요. 야, 너 오펙 회원국이잖아. 너 오펙 회원국의 이익을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증산을 해? 나 오펙 탈퇴해버릴래. 이래버리면 오펙 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추가로 증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우디도 오펙 회원국이기 때문에. 오펙이 무슨 경제 협의체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익단체. 지네들이 이익단체. 우리 회원을 제일 많이 챙기는 게 우리들끼리 우리 회원 많이 챙기자라고 만든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오펙 회원국인데 누구는 미국 때문에 감산 압박 받고 있는데 누구는 증산 마음대로 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사우디는 지금 여력이 있는 거 한 200만 배럴?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밀리더라도 크게 앞으로 더 밀릴 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다운을 들었는데도 그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크진 않기 때문에 68달러 뭐 후반, 69달러 초반대 뭐 이 정도까지는 밀려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가격대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에서는 조금 더 빠졌고요. 70.2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뭐 외신 쪽에서 나토 일단 뭐 마무리됐다라는 의견까지 말씀해드렸는데요. 나토 회원국이 결국 방위비를 증액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나토 무릎 꿇린 트럼프라고 이렇게 네, 제목이 나왔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좀 강하게 밀어붙인 만큼 나토 회원국들 결국에는 좀 방위비를 증액한 상황이라는 점 속보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크루드오일 뉴스도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장에 뭐 광남 캐스터와도 함께 원유 재고 발표를 했는데요. 재고 발표 이은 오늘장에 오일 소식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죠? 네, 지금 오일 가격은 리비아가 이제 오일 원유 생산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오일 가격의 상승이 조금은 좀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 먼저 전달을 드리고요. 지금 리비아가 그동안에 조금 오일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제 하루 85만 배럴을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미중의 이런 무역 분쟁은요, 세계 경제를 또 저하시키고 특히 이머징 마켓의 이 오일 수요 감소를 지금 촉진시키면서 분명히 오일의 가격 상승을 좀 제한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비아의 그 오일 생산이 증산이 되는데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증산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5만 배럴, 6만 배럴, 그렇게 7만 배럴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고 이제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일 기사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업데이트가 늦어서 계속해서 방송 중에 새로 고침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을 드리고 있는 소식이고요. 지금 한편 이제 IEA에서는요, 이 원유 부족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중동과 러시아의 증산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세계 유휴 생산 능력을 위한 이 지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출을 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휴 생산 능력이란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으면서 이 추가로 생산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 추가 생산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드는데 아무래도 증산을 하면 그에 대한 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취약점 때문에 오일 가격의 상승을 또 좀 제한할 수 있고 짓누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취약점이 계속해서 이제 잔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갖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또 미국의 원유 재고도 감소를 하면서 역시나 가격 상승을 이제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비아 쪽에서는 하루 85만 배럴의 생산을 재개한다라는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지금 어제장에도 급락한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 전망에 대해서 들어주셨거든요. 네, 마스터님, 전망 어떤 의견일까요? 저도 이제 솔직히 네. 얘기드리면은 이제 리비아 관련해갖고 뉴스가 나왔는데 네. 매도 방향으로 보는 게 맞아요. 매도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 400T가량 내려왔어요. 하루에 400T가량 내려왔어요. 이게 머리가 좀 이상하네요. 비었네. 자, 이제 T차트로 좀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추세장이었으면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내려오려면 여기서 지지를 한번 코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랠리를 한 번 더 보여줬어요. 이거 자체가 리스크가 지금 너무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진폭 400T가량 내렸으면 어느 진폭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오늘 매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뛸 만한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매도 코스를 지금 원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은 저는 조금 관망 포인트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저가가 밀렸어요. 방금 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장세에서 지금 장세에서 매도 장세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포인트 하나 설명드리면은 72.15 포인트 매도 하나 보시고 손절을 25틱 정도 보셔야 돼요. 네. 이거 벗어나면 오늘 안 하겠다. 리스크가 더 활발해지니까. 전일 진폭 대비해 갖고 손절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지금 70달러가 이탈이 됐잖아요. 70.15입니다. 70.15. 아, 그러니까 반등시? 네네. 네네. 70.10, 70.15. 지금 매수 포인트로 더 저가로 밀릴 만한 포인트 자체는 이거고, 손절 라인은 어떻게 뽑냐면은 25틱의 손절을 뽑는데, 저가 갱신할 때 익절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평단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평단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위에서 잡으셨다면 홀딩이 좀 들어가도 괜찮은 지점이긴 하지만은 지금 평단가가 안 좋기 때문에 반등 오고 나서 다시 저가 갱신하면 청산 자리를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틱 차트로 봤을 때 기준선 위치값을 보는 게 조금 가장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국면이고, 매수적 포지션은 고려하지 말고 스팬 위치값이 다시 한번 밀린다면은 오늘 관망을 무조건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스팬 위치값이 다시 밀리면은 관망을 무조건 필요하시기 바라고,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값 자체는 72.15. 지금 또 바뀌었어요. 계속 이제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70.05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0.05로 정정하도록 하고, 05입니다. 05. 70.05로 정정하도록 하고, 지금 진폭 자체가 40틱이 난 것도 어제 전일 400틱 난 것 때문에 굉장히 적게 보여요. 이 포인트 말고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만 좀 설명이 드리도록 하겠고, 매도 포지션을 지금 고려할 수 있겠네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웨이팅을 했지만은 저가가 밀리고 좀 판단해야 될 문제다. 왜냐면 이 장세가 지금 추세장인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저가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손절은 25틱으로 보고 있고, 스팬 자리가 위치가 25틱 전에 이게 밀린다면은 그 전에 필히 청산을 하셔야 돼요. 리스크가 발동합니다. 네. 여기서 추세장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오늘 매도 관점만 계속 유지하시되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위치값 밀리면은 개인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더 유리하게 보고 있어요. 네. 청산 이익절 자리도 저가 갱신하면 무조건 이익절해야 됩니다. 네. 지금 평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염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70달러가 바로 또 이탈이 되면서 현재 69.542달러까지 1%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달러 초반 이 반등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해영 마스터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조금 이제 내용을 준비를 조금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CPI 관련해갖고 이해를 못 하실까봐 이런 부분 설명했는데, 좀 더 자세하거나 뭐 이런 변동되는 시황 안에서 어떻게 방향성 자체가 결정되면은 제가 톡스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이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톡스타 방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일단 유럽이 다행스럽게 좀 양보했다는 게 다행스럽네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지 안보도 아닌데 왜 계속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해서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박나영 캐스터도 지금 현재 구간 뉴스 전달해 주실까요? 네, 이제 나토 회의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이제 영국에 도착했다는 로이터 속보까지 전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의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내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저희가 또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목요일장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